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조합은 입주권, 흔히 입주권이라고 줄여 부르는 것이죠. 이것과 분양권의 차이점 5가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별 세무 상담은 세무사님에게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입주권과 분양권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이건 입주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10호, 이것은 분양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4등에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히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는 입주권과 분양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2가지 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흔히 도정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것, 이것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요. 그리고 공식 약칭은 도시정비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법은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또한 약칭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규모 주택 정비법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입니다. 어때요? 유사한 특성이 파악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둘 다 정비에 관련된 법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후자의 법이라는 것은 소규모적이다라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 각 법의 제74조와 제29조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약칭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 바로 입주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빠진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서는 입주권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죠. 그리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또한 약칭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주택 정비법입니다. 4가지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율주택 정비사업, 이걸 편의상 1번이라 할게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3번요. 그리고 4번째 소규모 재개발 사업, 어때요? 4가지가 다 나타났죠. 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을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앞으로 여러 차례 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일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 정리하고요.
약속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분양권의 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죠. 분양권이라는 것은요, 방금 전에 보았던 두 가지 법이 아니라요,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정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까지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해두죠.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4에서 분양권의 범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죠. 당연히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의 위임을 받은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4이기 때문에 법 제88조 제10호에서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법 등 이렇게 시작되는 바로 이 부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제1호에서는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호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3호에서는 도시개발법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호, 제5호에서는요, 앞서 보았던 입주권과 관련이 있는 도시정비법, 그리고 제5호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주1, 주2로서 아래에다가 정리해 두었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제6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제7호 주택법, 이 또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3이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호 택지개발 촉진법과 바로 분양권이 관련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약속해 드렸던 주1, 주2, 주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죠. 약속대로 세 가지 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1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정비사업은 세 가지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가운데 있어서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사업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것은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는 반면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서 취득한 것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자, 주2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규정된 이외의 것으로서 제10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사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만 분양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와 관련된 것만 바로 소득세법상의 분양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아닌 다른 것이 뭐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분양권은 소득세법상의 분양권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 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의 규율을 받는 지역주택사업과 직장주택사업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것 또한 분양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입주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주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과 일단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도시정비법이고 다른 하나가 소규모 주택정비법이었습니다. 물론 약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정의의 차이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 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거 법령으로서요, 약칭으로 도시정비법과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법이었습니다. 물론 각각의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2조 제2호의 가나다목에서는요, 정비사업 세 가지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이 없다, NO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사업, 구체적으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바로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이 있다, yes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소규모 정비 사업 네 가지를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가나다라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사업 모두 다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한결같이 소규모적인 것입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가지 차이 가운데 있어 제1번 정의의 차이 정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두 번째 차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요,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차이인데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주의할 점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에 준한다라는 거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당연히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을 테니까 분양권은 제외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외가로 1번에 해당하는 사항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것이 있고요. 그렇다면 쌍괄호 2번에서는 등기 양도 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종류에 관계없이 70%, 무려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등기 양도 자산인 경우에서는요, 기본 세율이 6에서 45%입니다. 흔히 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645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각 경우에 따라서는 10%포인트가 할증되어서 16, 55, 20%포인트가 할증되어서 26, 65, 30%포인트가 할증되어서 36, 75%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법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저는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할증과 장기 특별 공제는 연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증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는요, 장특공 적용이 되지 않고요. 반면에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달리 말을 하자면 기본 세율만 적용되는 그런 경우에서는 장특공이 적용되더라는 겁니다. 장특공이라는 것은 장기 특별 공제의 줄임 표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른 주택과 입주권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이렇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불과 얼마 전에 올렸던 자료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동영상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단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말입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남아있는 외가로 2, 3, 4번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가로 2번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또한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쌍괄호 1번은 미등기 양도 자산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70%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등기 양도 자산인 경우에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보유 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인 경우에서는 50%, 1년 이상이면서 2년 미만 보유인 경우에서는요 40%나 혹은 645%중 큰 세액에 해당되는 것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에 해당할 경우에서는 645%를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외가로 3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 있어서도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당연히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서는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등기 양도 자산인 경우에서는요, 보유 기간별로 세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1년 미만 보유인 경우에서는요, 50%나 혹은 55%가 적용되는데요. 이 둘 중에서 보다 더 큰 세액이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투기 지역의 경우에서는 무려 20%포인트의 할증이 적용되어서 26, 6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인 경우에서는요 40%나 혹은 16, 5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면서 보다 더 큰 세액이 적용되죠. 그렇지만 이번에도 투기 지역의 경우에서는 20%포인트의 할증이 적용되어서 26, 6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인 경우에서는요 16,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이런 거 참고로 확인만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외가로 4번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 있어는요 1년 미만인 경우에서는 70%, 물론 다른 모든 경우도 다 해당되겠죠. 1년 미만에만 해당된다면요.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에서는 60%. 이야, 1년 이상 보유해도 대단히 적용되는 세율이 높습니다. 그죠? 1년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주권과 분양권을 반드시 제대로 구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